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정치판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알려진 제14지구의 시의원 에드워드 버크가 어제 연방법, 공갈, 뇌물 등의 혐의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에 금품 강요죄 혐의로 기소가 됐으니까 이것은 두 번째 추가 기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기소는 FBI의 비밀 도청에 의한 근거로 연방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인데, 이 사건은 그의 개인적인 비리일 뿐 아니라 시카고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패 사슬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의 첫 번째 기소는 시카고 시장 선거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서 당시 무명의 로리 라이프시 시카고 시장으로 당선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지난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는 초반에 선두주자로 나섰던 소위 버크 시의원의 측근 인사들이 모두 낙선에 고배를 마신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부패 정치권의 대부인 에드워드 버크의 추가 기소,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시카고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BI가 그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지난번에 8개월 동안 9,475건의 통화를 도청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FBI가 또 역시 시카고시 의원인 데니얼 솔리스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에게 도청 장치를 채워서 버크와 몰래 대화를 하고 녹음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의 혐의는 주로 알더먼 데니얼 솔리스의 도청 기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구 시카고 포스트 오피스를 매입해서 재개발을 하려는 디벨로퍼에게 그의 소유인 로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한 사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발업자가 시의 세금 면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약 1억 달러의 개발 비용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인데, 시의회 재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파이낸스 커미티의 위원장이 바로 에드워드 버크입니다. 그는 이 혜택을 미끼로 반대급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소장에 기술된 공갈, 뇌물 요구 등의 장면이 기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역겨운 내용들인데 아주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개발업자가 버크의 로펌을 고용하지 않고 있자 그가 솔리스 시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자들이 자신의 일을 곧 망치게 될 것이야 라고 협박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 재정위원회의 세금 면제 혜택 시도에 대해서 good luck, 잘해보라고 해 라고 빗대어서 협박을 하는 장면도 들어있습니다. FBI의 사주를 받아서 버크 위원을 도청했던 데니얼 솔리스 시의원은 아주 가까운 버크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부패 혐의로 FBI에게 꼬리를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몰래 도청하라는 요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Old Main Office 개발업자가 버크의 로펌을 고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가 솔리스에게 돈통에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The cash register has not rung yet. 이라고 빈정되는 대화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도청한 내용입니다. 이 버크에 대한 1차 기소인 금품 강요죄에 이어서 이번에 2차 기소는 14개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금년에 75살이니까 만일 유죄가 내려지게 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선거에서 14지구 선거 구민들은 그를 다시 시의원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힘센 시의원에게 신세를 진 지역구 사람들이 그가 부패의 장본인인지 또는 연방법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지 여기는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부패골이라는 것이 성격이 대개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말썽이 된 사례도 비슷합니다. 선두주자였던 토니 프랙윙커 쿡카운티 프레지던트를 위해서 벌크가 자신의 집에서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기십만 달러가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 돈을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벌크의 아들에게 연봉 10만 달러짜리 잡을 주면서 그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리노이주의 컴트롤러인 수제나 멘도자는 벌크의 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린 아주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생긴 단어가 벌크 4, 아주 끈끈한 부패거리를 가진 네 사람,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시카고 시장 선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한참 뒤에 처져 있던 그러나 개혁, 변화를 주장했던 로리 라이풋이 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1차 기소인 금품 강요 혐의도 역시 이번 기소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 개수 작업에서 퍼밋을 필요로 했던 버거킹 식당의 주인에게 벌크가 자신의 로펌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의 업자가 이에 즉각 따르지 않자 그가 부하들을 보내서 해당 업소에게 티켓을 주는가 하면은 심술을 부리게 한 일도 있습니다. 벌크는 지금 13선 시의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카고 정치 조직의 대부 노릇을 해왔습니다. 라이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부패거리를 끊기 위해서 시의원들의 특권을 제한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시의회의 위원장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엊그제 첫 시의회가 열렸을 때 라이프 시의회 조직 개편을 시도하는 자리에서 벌크 시의원이 몇 가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프 시 재빨리 이를 되받아쳐서 전 연방검사 출신의 솜씨를 보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장은 어제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에드워드 벌크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카고 기독교 방송 2019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1주년을 맞아 시카고의 새로운 부흥을 실현하고자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KCBS 후원 특별 모금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1년 동안 자체 방송국 없이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WCGO에 매달 2만 5천여 달러의 방송료를 지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통해 모아지는 청취자분들의 정성을 바탕으로 KCBS의 연 예산의 약 20%가 보충될 때 1년 동안의 방송 사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2019 KCBS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창사 41주년을 맞은 KCBS는 크리스천 전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 방송이 되도록 방송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19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후원 약정 전화와 카카오톡,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과 간증, 찬양 신청곡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양한 경품 추첨과 함께 각 업체에서 헌물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5%에서 최대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공식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관세는 오는 6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적용하며 7월 1일에는 10%, 8월 1일에는 15%, 9월 1일에는 20%, 10월 1일엔 25%로 매달 5%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멕시코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6월 1일 자정을 기해 미국 제재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발동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 가운데 나머지 3천여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해 미중 관세 공방전이 재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기술의 규제를 놓고 갈등을 키워가고 있어 양국 마찰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수사 결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혐오스럽다고 일축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방문에 앞서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발언에 대한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이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며 그것은 더럽고 불결하고 역겨운 말이며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괴롭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런 결과를 얻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데이팅 앱을 이용해 성소수자들을 유인해 폭력을 가하는 등 증오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들이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 대배심이 증오 범죄 및 납치, 차량 탈취 등 혐의로 데니얼 젠킨스와 데럴 헨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LGBT 데이팅 앱 그라인더를 이용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성소수자 남성들을 텍사스 댈러스 소재 한 아파트로 유인한 뒤 지갑과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주요 안건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오늘 주 예산을 비롯해 마리아나 합법화, 스포츠 도박, 카지노 면허 등 주요 안건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상하원은 이미 인컴 텍스 개혁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어제 부패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된 에드워드 벌크 시의원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시카고 트리뷴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시 정치권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벌크 의원은 어제 두 번째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 이번 혐의는 뇌물, 공갈 등 14개 제목에 해당됩니다. 배우 스몰렛에 대한 재판 기록이 어제 일부 공개됐습니다. 허위 진술 등 16개 제목으로 기소됐던 그는 쿡카운티 검찰에 의해 갑자기 기소 중지됐는데 주요 언론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 그의 재판 기록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를 체포했던 시카고 경찰은 검찰의 기소 중지 조치에 반발하면서 수사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흐리다 차차 맑은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3도. 내일 토요일 대기 불안정으로 대체로 맑고 흐리고 한때 썬더스톰.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2도.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0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로 다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53도입니다.